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만 지나면 내일 또 주말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아마 가을 기온으로 접어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가을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 비죠 지금. 요즘에 어제도 비 올 때 보면 아주 날씨가 좀 서늘해졌더라고요. 서늘해졌어요. 계절의 변화를 금세 느끼겠더라고요. 오늘 저녁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셔서 다자관 회의 및 양자 회담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귀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뉴델리 그 G20 회의에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오지 않고 총리가 대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한테 전에 방송에 드렸듯이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안부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중국 총리가 말을 했다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제안한 게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중일, 그때 처음에 인도에서 말할 때는 한일중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한일중 이렇게 삼국 정상회의를 열자, 그거를 개최하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중국을 조금 좀 높여주는 식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진핑이가 중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중국의 그 최고 권력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부를 전한다 하는 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서 성과를 크게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한국에 볼 적에 전에 대통령 있을 적에 그때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교 관계들은 나라가 적든지 크든지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 대통령이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전에 대통령 대하듯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 동북아 그 평화를 위해서 같이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한다면 상당한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는 아주 만점을 줄 만합니다. 만점을 줄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의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 두 개 만나는 정상들은 서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정상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그 차관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왔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원하면 푸틴 김정은이 회담한 거에 대해서 거기 회담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상회담의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정부도 한국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북한의 전쟁 물자, 신무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유엔 경제 제재도 위반이지만 한국 정부가 껄껄한 거예요. 한국과는 경제, 무역의 이웃 국가다. 무역의 동반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와서 회담한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는 기분 나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김정은이와의 그 회담 그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면 한국의 국격이 무진장 올라갔다 그런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도 하는 걸 보면 만만하게 한국에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도 한국을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들의 외교입니다. 정상들의 외교. 그래서 우리나라 국격이 이만큼 참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나마나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북한 김정은이하고의 그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외국한테 그 정상회담 내용을 내용을 보도 내용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한테만 전해주겠다. 이렇게 한국한테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과의 푸틴의 정상회담의 내용이 전해준다고 해서 100% 전해주겠습니까? 공산당인데 그저 의무적으로 한국 달래기 하기 위해서 그저 눈치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그 정상회담 내용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반대하기도 쉽지 않고 아마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회담 내용을 한국에 보낸다 하더라도 100% 그 내용을 다 한국에서 전해주겠습니까? 그저 특별한 거 없다. 기차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하는 전철 뭐 그런 거라든지 식량 원조 뭐 이런 거를 뭐 협의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세계 각국 나라가 눈치가 있는데 무슨 무기를 북한에서 가져온다. 뭐 신무기도 가져온다. 재래식 무기도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보도하겠습니까? 예. 지금 외국에서 서방 국가에서 아주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도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를 공급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신무기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뭐 자주포라든가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 지원할 수 있잖아요.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격이 높아지면 우리 국민들의 국격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인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가 많은 그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의 그 외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라 한국 내의 나라를 내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외국과의 정상 외교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간 회자, 양자 회담 이렇게 하는데요. 양자 회담은 한 것만 해도 그동안에 한 50개국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50개국.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외교적으로 정상회담을 해서 그 나라와 끈끈한 그런 경제 교류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외교를 참 잘하고 계시다. 저는 어느 편견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잘하신다 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세계 경제 효과는 많은 얻음이 있고 얻어들 것이 있고 외국과의 친분도 많이 쌓일 거다. 벌써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중국이 시진핑이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한중일 그 정상회담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제 곧 결론이 나겠죠. 또 러시아에서는 김정은하고 회담 정상회담은 건 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한국한테만 살짝이 전해줄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내용이야 100% 전하겠습니까?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 나온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도 총리하고 지금 현재 그 G20회에 가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도에는 IT 분야라든가 뭐 이런 그 기업들의 협력 지원 그런 것도 서로 협의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고 더 가까운 인도 태평양 거기에 더욱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맺고자 하는 것이 양국의 입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15억이 넘는데요. 중국보다 더 크죠. 물론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아주 심하죠. 빈부의 격차는 심한데 인도는 그래도 이 과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에 방송해 드렸듯이 달나라 남극 옆에 600km 옆에 있는 지역에 인도에서 발사한 인공위성이 여기 안착을 했잖아요. 그 안착한 장면을 한국의 인공위성 다누리가 지나다니면서 그걸 찍었잖아요. 찍어서 그거를 세계 보도도 내보내주게 되는데 인도에도 제공했겠죠. 얼마나 그게 서로 이제 우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냐. 외교가 가까워지면 외교가 아주 친분해지면 있으면 경제가 따라갑니다. 경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고 뭐 수입하고는 그러는 교역이 아주 많이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세계 외교 다니면서는 각 방면에 세계 정상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인기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것은 외국인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자유민주 국가 체제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경제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세일즈맨 1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외국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파나 좌파나 보수나 진보나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살고 나라의 국가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달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믿고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선동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단임이니까 5년 동안에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바쳐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올리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와 박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적인 핵심적인 중국도 한국의 국격을 높이 본다. 만만하게 그전같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러시아도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만만히 보지 못한다. 지금 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더욱 좀 안보가 튼튼하고 북한을 자꾸 자제시킬 수 있도록 중국이나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북한이 전쟁에 대한 전쟁 욕구만 갖지 말고 경제를 부강시켜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조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주말입니다. 주말에 계획도 잘 세우셔서 보람찬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